이제 수투는 27페이지부터 나오는 두 가지 정리. 최대치수 정리.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 여기 사이시옷이 있던가 없던가? 사이시옷이 있구나. 사이값 정리. 이게 이제 연속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정리예요. 시어럼. 그러니까 원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래 정리라고 불리는 게 그렇듯 다 당연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함수가 연속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연속하는데 보통은 닫힌 구간에서 얘기합니다. 뭐 2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A부터 B까지. 네,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면 그 사이에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다. 이게 최소의 수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A부터 B까지 함수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그 사이엔 제일 높은 값, 제일 큰 값도 있고 제일 작은 값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갖는 의미는 이걸 도대체 우리가 왜 배워야 돼? 라고 한다면 연속이 아니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냥 역으로 생각하면서 연속이란 게 사실 되게 필요한 조건이다 이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구멍 뚫려 있으면 최대값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불연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냥 조금만 봐도 이미 연속이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닫힌 구간이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끝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만약에 경계에서 최소값이 나오는데 여기가 열린 구간이야. 그래서 여기가 비어있어. 그럼 또 최소값이 없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연속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최대 최소가 무조건 있게 됩니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셨으면 그리고는 잊어버리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모든 최대 최소 문제 어떤 최대값을 구해라, 어떤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함수는, 이 식은 닫힌 구간에서 연속으로 최대값이 있겠군 막 이렇게 생각해서 안 풀거든. 그냥 최소값을 막 구하게 됐지. 그래서 너무 원론적인 얘기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하지만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지려면은 연속과 그 닫힌 구간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함수를 만나게 된다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최대최소를 지금까지 2차 함수 같은 걸로 막 했었어요. 잘 아는 함수 가지고. 수투에서도 기껏해야 3차, 4차 함수를 만나게 돼요. 근데 나중에 그 미적분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처음 보는 어떤 함수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프도 알기가 힘들고, 그럴 때는 뭐 조금 도움이 되려나? 하지만 뭐 어쨌든 그냥 그렇다고요.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이제 그 원론적이고 당연해서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가 하면 아닙니다. 얘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A부터 B 이거 역시 닫힌 구간이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할까요? 연속인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함수값을 각각 fa, fp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a, b의 함수값 사이에 있는 어떤 값에 어떤 함수값을 함수값은 거기에 대응되는 x값이
그거 x값 c라고 할게요. 그게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 정리예요. 자, 뭐 차분차분 되게 막 수학적인 용어들을 섬세하게 쓰면서 네, 설명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이어져 있으면 이렇게 그었을 때 무조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기가 비어있지 않은 한은 그냥 안 걸리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걸리면 이 사이의 값이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최소 한 개. 그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참 별게 없는 것 같은데 명제의 방향이 좀 비슷하긴 해요. y에서 x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y 값 사이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알겠어? y 값 사이에는 그 y 값에 대응되는 x 값이 x 값 사이에 있다. 뭐 그런 식의 얘기인데. 근데 이건 왜 중요하냐? 이건 왜 의미가 있냐? 더 한다면은 바로 이 녀석이 x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근의 존재를 살필 수 있는 그런 뭐 정리가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의 존재를 살피는 도구를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배웠죠. 근데 그건 2차 방정식밖에 없어요.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아닌 다른 함수들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의 존재를 살피려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을 확인해야 돼요. 근데 교점을 확인하지 않고 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지. 네. 그 함수가 연속이기만 하면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 문제를 봐도 그런 차이점이 잘 드러납니다. 27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최소 문제는 fx씩 주고요. 176번부터 181번까지 뭐 2차식, 유리식, 무리식 등등을 막 줬어요. 그죠? 27페이지 보고 있어요. 27페이지. 27페이지 보시면은 76번은 2차식, 77번은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79번은 무리함수, 80번은 2차함수, 80번은 유리함수. 그죠? 그리고 닫힌 구간들 주고 79번부터는 열린 구간을 조금 섞어놨어요. 그죠? 그건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그냥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돼요. 176번은 2차 함수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예, 축을 확인하죠.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177번은 유리함수니까 어떻게 접근해요? 그냥 경계값 대입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점근선이 사이에 있지 않다는 것만 확인하면 178번 무리함수는 어떻게 해요? 무리함수 최대치수 어떻게 하죠? 예, 이것도 경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들 없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 이제 유리함수예요. 무리함수, 그 다음 수원의 지수함수, 로그함수. 자, 로그함수까지 해서 2차 함수 빼고는 다 1대1 대응이에요. 알겠어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합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는 다 경계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최소 문제가 각 함수 단원별로 2차 함수 빼고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원들의 최소 질문은
이차함수하고 결부시켜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최대치수 질문은 지수로그 함수 같은데 막 이차함수하고 결부시켜서 물어본다고. 삼각함수는 있긴 한데 최대치수가 좀 고정적이야. 탄젠트는 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차함수가 독특한 거예요. 이차함수가. 그런 것을 살필 수 있으면 되고, 어쨌든 네. 최소는 대표적인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네 별섭지 않게 대답할 수 있게 준비가 됐으면 좋겠네. 그리고 179번부터 나오는 열린 구간 부분은 경계에서 혹시 최대 치수가 나와야 된다면 그 값이 안 나오겠지. 그럴 때는 없다라고 쓰면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사이값 좀 해봅시다. 사이값 좀 해보시면 182번이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리고 이건 좌표가 아니고 구간이에요. 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 것을 보래요. 확인하래요. 이건 아직 삼삼수 그래프 그릴 줄 모르잖아요. 그죠? 이거 인수분해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프도 못 그리고 인수분해도 안 되고 판별식도 없고 근해공식도 없어. 근해공식이 없으니까 판별식이 없어요. 네. 물론 3차 방정식 근해공식이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안 배우거든. 그러니까 근데 이 사이에 근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확인하냐? 이걸 fx라고 놓고 f-1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중요한 건 이게 음수한 게 중요합니다. 뭐 마이너스 3 정확히 3이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f1은 얼마예요? 3이에요. 이게 양수한 게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x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있고요. 1이 있어요.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분명히 음수였어. 근데 1일 때 양수가 됐어.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게 점프하진 않아. 무조건 연속일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는 무조건 하나 같겠죠. 이런 거예요. 이게 사익값 정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익값 정리는 판별식 같은 역할을 해서 되게 중요한 정리예요. 근의 존재를 보는 거지. 대단한 내용은 아니고 너무 당연한 거지. 아니 음수인 값이 있고 양수인 값이 있으면 그 사이에 무조건 0이 있겠지 라는 얘기지. 0이 되는 값이 근이니까. 알겠니? 그것의 실생활 문제로 뭐가 그러니까 여기 문제 어떻게 풀지 알겠죠? 그냥 각 두 개 대입해서 구 다른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것의 실생활 버전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버스가 출발했는데 좀 전에 관찰한 버스의 속력이 시속 60km였어. 60이었어. 그럼 그 버스는 속력이 시속 40이었던 그런 상황이 방금 출발해서 여기 올 때까지 적어도 한 번 존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속력이 점프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연속적인 상황에 대한 사이값 정의예요. 대단한 거 아니라고. 너무 당연한 거라고. 하지만 그게 근의 존재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